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대표 수능 영어 강사 김서현입니다. 지금 요새 주변 학교들을 보면은 이제 고2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단순히 영어랑만 관련이 있는 얘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현재 좀 많이 선택하고선 선택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을 것이고, 내가 잘 선택을 한 것인가, 그에 따른 불안감들이 아마 있을 거라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정말 내신만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되게 탄탄하게 가려고 했었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일종의 부정을 당한 거죠. 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를 잘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겠구나, 뭐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교를 가려면은 학교 내신만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서 현재 정시를 고민하고 실제로 선택한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앞으로의 방향이, 내가 그래 정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추가적으로 아마 나올 거고요. 이제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교 입학은 2027학년도 대입일 거예요. 그 2027학년도의 대입의 변화 사항이 아마 있을 것이고, 올해 수능에 따라서 또다시 입시 전략이 소폭은 아마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최대한 다듬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로.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대학교 잘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성적이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입시 전략들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성적 다 좋으면 될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학교를 목표로 할 거야 라고 공부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시는 정말 단순히 수능 성적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면 돼요. 좀 더 고민해야 될 방향성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두 가지 고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 시점에 정확히는 이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고2 정시를 선택하는 것의 의미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사실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기는 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결정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됐든지 여러분들의 효율성이 됐든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됐든지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주변 학생들의 움직임이에요. 정말로 주변 학생들이 모두가 다 같이 정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 맞나 봐 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상당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내신을 챙기려고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강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난 정시야 라고 생각을 해도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은 그래도 내신은 챙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학습 단절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저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바는 듀얼 트랙으로 가는 걸 아예 애초에 권장을 해요. 기말고사도 그냥 아예 챙길 거라고 마음을 가지시되 정시 공부를 같이 곁들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영어에만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큰 모순은 발생하진 않아요. 정시형 공부 방식과 초점이랑 방향성이 내신형 방향성이랑 컨텐츠라든지 구체적인 시험 요소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정시형 공부를 지향하면서도 내신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실력이 두 개가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이따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제가 고3 정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내신 수업만 듣고 있었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정말 정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내신 컨텐츠 하나도 안 다뤄요. 근데 성적이 향상되는, 내신에서 성적이 향상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내신하고 정말 질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문 변형을 다들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신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기초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근데 참 힘든 영역인데 내신을 챙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기초 실력을 같이 챙기는 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기초 실력을 올려야 돼 초점을 잡아 놓은 다음에 학교 시험 범위가 이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기초 실력을 기르자 라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으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트랙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당연한 게, 내신 컨텐츠는 컨텐츠예요. 자료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땐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해야 돼. 얘 방향성을 가지고 내신 컨텐츠를 하고 기초 실력을 올려야 돼를 서브 방향성을 잡아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린 기초 실력을 올려야 돼. 내신 컨텐츠로 이걸 올리자 하면은 그 일관성이 잘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듀얼 트랙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상당히 권장합니다. 지금 고2 학생들한테는. 이게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고2 학생들은 수능까지의 시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 공부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영역들에 가까워요. 그럼 이 기본적인 영역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꼭 특화된 컨텐츠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영어에 대한 친숙도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고3 때는 수능에 대한 친숙도에 가까운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시 공부는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신하고 정시형 관점이고요. 하나는 현강이에요. 제가 인강도 보통은 추천하거든요. 근데 현재 고2 학생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학생들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본인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인강으로 혼자서 해보려면 그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요. 정말로 인강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고3의 이 학습 흐름을 가지고 정시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리고 본인만의 공부 패턴을 가질 수 있게 됐었을 때는 인강 운영은 저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신 정시형 관점과 이제 현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신 정시형 관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능형 요 학습에 필요한 요소는 간단히 얘기해서는 크게 요 네 가지예요. 단어, 실력 좋아야 되고, 문장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글을 독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글의 내용을 다 파악했는데도 못 푼다 하면은 추론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다 파고들 건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제가 지금 고3 운영을 하는 반은 작년도부터 운영을 했어요. 고2 학생들, 고2 나이 때부터. 그래서 꾸준히 저랑 같이 해온 학생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었던 건 뭐냐면은, 저랑 오래 하고선 틀이 좀 잡힌 학생들은 이렇게 설문조사에 질문을 적더라고요. 제가 글의 내용은 전부 다 알겠고 단어가 부족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해석을 하면 전부 다 잘 되고요. 속도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빈칸 문제를 풀 때 선지 판단에서 계속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그 질문에 기반을 깔아주더라고요. 와, 이게 자신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잘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해줄 때도 정확히 어떤 식의 해결책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기도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제 수업 들으면서 영어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잘 뜬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도 이 인지가 좀 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 네 가지 영역을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내신 컨텐츠를 운영을 할 때. 이 내신과 수능에서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왼쪽에 내신을 보면은 단어 공부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때 최근 내신 선생님들의 흐름이나 아니면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유의어 반의어를 반드시 외워야 될 거예요. 지문 변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문의 이 어떤 내용을 이 글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제 원문에서 이 원문의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연결지어서 만드는 변형 문제가 있고요. 지문 변형이 있고요. 원문을 유지하는 형태죠. 두 번째 방식은 문장 하나를 바꾸는 듯한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꾼다라든지 의미를 유지해 놓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로는 못 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어 반의어만 바꾸는 케이스가 있어요. 단어만 바꾸는 거죠. 그 케이스에서는 이 단어 유의어 반의어 학습하는 거 상당히 좋을 겁니다. 수능에서도 똑같아요. 유의어 반의어는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조금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지문 숙지 당연히 해야겠죠. 아무리 변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초 글의 골자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문 숙지하고요. 어법이 요새는 문항수가 줄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좀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법 해야 되고요. 출제 포인트, 이 학교가 좋아하는 출제 방식, 어떤 식의 문항이 나온다 같은 거 배워야 되고요. 여기부터는 보통은 강사의 영역이에요. 학생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형 문제 많이 제공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을 했었다라면은 내신 대비 모의고사 필요하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요 6가지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수능으로 넘어오면은 이 단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를 배우고 이 단어의 구조도 같이 배워놓으면 좋아요. 확장성이 좋거든요. 문장 구조,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디까지 수식어다 이런 것들 파악하는 능력, 직역, 한글로 바꾸는 능력, 의역, 내 언어로 바꾸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바꾸는 능력, 논리, 글의 흐름은 어떠한가, 그리고 글 차원에서의 의미,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추론, 유형별 접근법. 우리가 주제 문제를 풀 때랑 빈칸 문제 풀 때 느낌 조금 다르고요. 빈칸 문제 풀 때랑 순서 문제 풀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특정 문항에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도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내신과 수능에서는 이런 가장 큰 방향성의 차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 파트가 고2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이로운 파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내가 정시형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인강 듣자니 인강 들어보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되게 집중력이 흐려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주변 친구들의 흐름도 같이 잡아놓는 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는 거를 따라 하되 나는 정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걸 잠깐 멈춰서 필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세부적으로 볼게요. 우선은 단어와 문장이 이제 현재 고2 학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 기초 실력의 핵심입니다. 고3 때 들어와서도 할 수 있기는 해요. 특히 6월 전까지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가능한데 이때 미리 해놓으면은 고3 때 영어의 안정감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나는 괜찮아. 국어, 수학, 탐구에 힘 줄래? 이게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내신 컨텐츠가 됐든지 별도 컨텐츠가 됐든지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좋은데, 하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실 때 수능형에 가까운 의미를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으면은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계좌로 안 쓰인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실제 빈도수로 따지잖아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어카운트의 빈도수 상당히 높은 확률로 계좌로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좌라고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은 수능형 텍스트에서는 어카운트를 계좌로 쓸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형 텍스트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건데,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영어라는 것의 의미는 영어 논문, 신문, 여타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수능에 이 지문으로서 쓰이는 애들이 대체로 추상적인 의미, 논문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보편적인, 굉장히 넓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편적인 의미, 그리고 학술적인 의미, 그리고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 전문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초파리의 발톱을 연구한다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아니라, 경제라고 하면은 뭐 금리 알아야 되고 이런 정도의 이 전문성 있죠. 그 정도의 의미를 가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고라는 단어가 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떠한 상태로 진행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가다라는 뜻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실제 사건이죠. 구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텍스트에서 볼 때 고라는 단어가 가다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평소에 보던 텍스트보다는. 대신에 진행하다라는 뜻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고가 이제 진행하다로 쓰이면은 어떠한 상태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고 뒤에 있는 어구들이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는 진행하다로 외우는 게 수능형 테스트에서는 좀 더 잘 배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는 걸 발견했었을 때 그 모르는 단어 또는 아는 단어들의 의미가 좀 달리 쓰였을 때는 수능형에 가깝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단어의 구조로 들어오면은 요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뜻해요. 저희 공부법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프리가 어떤 의미고 프로가 어떤 의미이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리가 붙어있는 여러 단어들을 외우게 됐고 프로가 붙어있는 여러 단어들을 외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프리의 어감을 알게 되고 프로의 어감을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좋은 뜻 아니겠어요? 정도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구조, 이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를 배우게 되면은 다른 단어가 뒤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좋은 뜻이던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요 정도가 되고요. 정시형 학습에서는 여기는 이제 정시형 학습에서의 문장인데 문장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영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한글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요 세 가지로 봐요. 문장 구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때 요 품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품사 문법을 보통은 많이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문장 성분형 문법이 조금 더 적합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을 봤었을 때 뭐뭐는 뭐뭐하게 뭐뭐했다 뭐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품사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주어니까 뭐뭐는 서술어니까 뭐뭐다 목적어니까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연습을 하실 때는 이거 오형식이야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까지 주어고 이건 서술어고 이건 목적어야 뒤에는 수식어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게 좋아요. 근데 상당수의 강사분들이 해당 방향으로 이 해석의 틀을 잡아놓진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방식대로 일단은 해석을 연습하는 걸 권장해요. 만약에 이 방식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데려온다 붙는다라는 거는 영어식 글읽기랑 관련이 있는데 When I was young, I study late 뭐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늦게까지 공부를 했다 평소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알걸요? When I was young이 딱 끊겨요. I study late 하면은 이 study late 사이에 살짝 작은 틈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when I was young 하면은 when이 데려온 문장 안에 영까지 다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이 데려오는 영역, when이 데려오는 영역은 큰 덩이로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I study는 주어 서술어로서 하나의 큰 덩이, 그러니까 문장이 데려온 주어 서술어다라고 보고요. late는 수식어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study보다는 연결성이 약해지게 돼요. I study보다는. 그래서 이 수식어를 저는 붙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런 이 의미상의 거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면은 문장 구조에서는 배울 건 다 배웠다. 자, 그리고 이제 직역으로 넘어가서 요 영어에서 한글로 바꾸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이제 해석을 할 때 앞에서부터 끊어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완전한 해석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결론은 둘 다 좋은데 시험 상황이 수능이 정말 앞두고 있다라면은 앞에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시험 상황에서 굉장히 멀리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완전한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까지 상당히 먼 기간이 있고 영어가 지금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영어를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장이 있었을 때 얘는 이런 의미구나를 좀 더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때 끊어져 있는 해석보다는 완전한 해석을 본 다음에 얘가 이런 의미야? 대충 느낌은 오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시험 상황에서는 왜 앞에서부터 끊어서 하는 게 좋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어 문장을 이렇게 갔다가 완전한 해석 만들려고 왔다 갔다 이게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나중에는 쭉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끊어서 가는 거는 영어식 사고 과정에 가까운 언어 구조상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완전한 해석을 하는 것도 좋고 끊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정말 내가 어색한 사람이라면은 완전한 해석을 연습을 해놓는 게 좋긴 하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끊어서 오케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좋다. 물론 이건 교습 방식에 따라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도. 그리고 요 직역을 연습하는 게 결국에는 내 언어로만 바꾸면 되는데 왜 연습하냐면은 전반적인 속도랑 정말 관련이 깊어요. 텍스트를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되면 그게 속도가 정말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 문장 연습을 지금 뭐 내신 컨텐츠로 하든지 평소에 직접 쓰는 연습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정말 크게 나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요소예요, 이게. 저도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도 직역 연습을 일부러 시켜요. 이거는 막 10월, 수능 막 3일 전 그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되게 효율적이에요. 쓰는 과정은 느리지만. 그리고 이제 의역 과정으로 넘어와서 내 언어로 축약하는, 내 언어로 바꾸는 것이고 축약하는 과정이 들어갔는데 수능형 텍스트에서는 이게 이제 정확성, 핵심만 추출하는 능력, 그리고 효율성, 핵심만 읽다 보니까 시간은 당연히 빨라지겠죠. 요 두 가지 능력들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엔 너무 학습이 어려워요. 무식한 방법으로 직역을 10번 하세요. 그럼 상이 남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구나를. 그럼 거기에 남기세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남긴 거를 제외한 우리가 제거한 거 있죠. 얘가 왜 제거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의역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좀 복잡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논리 추론인데 이 논리 파트는 좀 많이 어렵긴 할 거예요. 글을 읽는 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강사만의 좀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고2 정시형 학습에서는 초점을 잡았으면 하는 게 단어랑 문장 지금은 잡아놓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보 활용적 측면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배울 거는 크게 세 가지 영역. 큰 메시지, 작은 메시지, 그리고 연결성. 각각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가 있은 다음에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형 영어에 필요한 요소, 특히나 단어랑 문장 쪽에서는 내신 대비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사항들 단어랑 문장 쪽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셔도 괜찮아요. 문장 해석을 직접 쓰세요. 내신 컨텐츠에서. 다 쓰세요. 여러 번 쓰세요. 그럼 영어에 대한 친숙도 자체는 충분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강을 듣는다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너무 급해. 일단 저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현재 제 고3반에는 2명의 학생이 있고요. 이제 3명이 될 것 같네요. 3명의 학생이 정시형 수업을 듣고 있고 기존에 1명을 들었던 학생은 이번 윈터 때부터 1월 달부터 들었어요. 성적 정말 많이 올랐고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민서야 듣고 있니? 그 친구 학교에서 전교 1등 됐어요. 영어가 100점이 절대 안 나왔는데 100점이 나왔고요. 내신 대비 안 시켜줬어요. 전 그냥 제 수업만 들으라고 했고 가끔 가다 변형 문제 정도만 뽑아줬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 친구는 제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 친구가 답답했던 요소들이 많이 해결이 됐나 봐요. 내신형 수업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답답한 언어에 대한 감 자체가. 그래서 고2 학생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단어랑 문장이 돼야 돼요. 제 수업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당황하실 거예요. 첫 주차 듣자마자 탈주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솔직히 막 지금 모의고사가 2등급에서 1등급이 뜨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육모 직후에 브릿지 코스를 열 거예요. 6월 모의고사가 6월 4일이죠. 그때 바로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 4주차로 운영이 되는 수능형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각 문항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짧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릿지 코스를 수강하는 건 고2, 고3 둘 다 대상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이걸 제일 권장하긴 해요. 중간고사, 지금 기말고사를 끝내고 오시는 게 여러분 학습 안정감이 더 좋을 거라 여름방학 때 진행이 되는 고2 정시반 이 반은 내년 수능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 정시반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트랙이 있고요. 요 QR코드는 제가 요 생각의 차이 학원 영상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 링크, 제 링크를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링크를 하단에 좀 걸어달라고 하려고 해요. 만약에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걸렸다라면은 여기 이 QR코드를 찍고 오시면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뭐 마케팅 개념보다는 저는 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구를 열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김도환이었는데요. 그 고2 정시반이 잠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면은 고2 텍스트랑 고3 텍스트를 좀 섞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 기초 실력 올리고요. 논리를 살짝 치는 듯한 느낌만 줄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고3 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도의 논리 수준을 알려주기에는 좀 논리 기초반에 가까운 느낌일 것 같고요. 교재 이름은 아마 Feel the Feel일 거예요. 이 느낌을 벗겨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으로 풀었던 게 내가 이래서 이런 판단이 들었구나 라는 걸 좀 밝히는 데 좀 주력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분석하는 느낌에 가까운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분석해서 내가 여기 문제였네, 이쪽으로 바꿔야겠다 같은 피드백이 잘 나오게끔. 자, 그래서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당글리시의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